홍순례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사주나 꿈의 몽에 관해서 강연 및 상담을 신청하실 분은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예지의 동약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상의 음덕이나 또는 널리 선행을 베풀고 음덕을 쌓으면 복받는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사주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주에서 식상이라고 해서 나 자신이 많이 베풀면, 식급관이라고 해서 나에게 오는 편관이나 이런 안 좋은 것을 막아내는 식급관으로 사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 우리 인생길에 운명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에 관해서 생각하게 하는, 또 믿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꿈의 몸과 사주에 관한 동양학을 연구하다 보면 운명의 세계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일부 사주 관련 동영상에 개인의 노력이 60%다, 70%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노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그러한 말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냉철하게 보면 사주 명리학자는 아마 운명에 보이지 않는 힘을 90% 이상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길에서 운명이 아닌 것이 없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운명의 작용력이 95% 이상, 이 5%도 하찮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 시험을 보거나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5% 아니 1%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 의지, 이러한 결과로 5%가 좌우한다. 5%는커녕 1% 차이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의지, 노력,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떤 시험이 있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러한 과정은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 것이냐, 또는 어느 과를 가야 될 거냐, 사례에 보면은 자기는 그 대학 그 과를 가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가 참 꼬드겨서 시험을 봤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자기는 붙어가지고 그 대학 그 학과를 졸업하게 되는 삶이란 무엇인가 뒤돌아 생각해 보니 봄날에 바람결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살아오는 인생길에서 모든 것이 운명이었더라. 제가 요즘에 운명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미리 알 수 없을까?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예지적인 꿈의 몽의 세계를 믿어도 되는가? 자연과학의 법칙 중에 귀납적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러한 현상들을 갖다가 살펴보다가 거기서 어떤 공통적인 것을 추출해 내는 거죠. 예의적 꿈의 세계도 수많은 실증 사례를 통해서 입증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꿈 꾸고 로또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두 명이었다, 많이 양보해서 한 100명 된다, 그러면 우연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로또 복권 당첨 꿈의 몽, 이러한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 한 20가지로 분석해가지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꿈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꿈의 상징 의미를 분석할 때 상징적으로 좋은 꿈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로또 복권 당첨 20가지 꿈 분석의 동영상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어가지고 일본어, 영어, 기타 다른 나라 언어로도 올려놓았습니다. 실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꿈의 상징 의미를 분석하고 다양한 실증 사례를 통해서 죽는 꿈, 죽이는 꿈, 시체 꿈, 똥꿈, 아기 낳는 꿈, 풍요로움의 꿈 등등 20가지에 관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죽음을 예지하는 꿈들이나 안 좋은 꿈으로 사건 사고를 예지하는 이러한 사례도 수없이 많습니다. 유튜브에 죽음 예지의 꿈 1, 2, 3, 4, 5, 6, 7, 8, 9, 10 자세하게 해설을 달아서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지적인 꿈의 세계로 운명의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지적 꿈의 실현은 보편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징 표상물로 전개되거나 일부 민족적인 집단 상징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마만 있었지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옛날 사람의 꿈에는 자동차가 등장하지 않았겠죠. 또 돼지 꿈을 우리는 좋게 보지만 돼지를 먹지 않거나 돼지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이런 민족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중국어 좀 배우러 다니는데요. 거기 강사 선생님이 중국에선가요? 어디선가 소, 뼈 이런 거 쳐다도 안 봤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갖다 그냥 달래가지고 우리가 사골 퍽 와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알고서 그거 그냥 안 준다. 돈 내고 해야라. 이러한 각 민족마다 어떠한 관습이 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빨이 빠지는 꿈의 실현은 지역 시대에 따라서 달리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개인마다 달리 실현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빨 빠지는 꿈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안 좋게 실현됩니다. 이빨 빠지는 꿈이 옛 선인들이나 현대의 우리들이나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여기 상황이라고 해야 됩니다. 안 좋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만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현실에서 각기 다르게 실현될 수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안 좋은 일로 실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빨 빠지는 꿈을 꿨는데 주변에 누군가 죽었다. 시험에 떨어졌다. 애인이 떨어져 나갔다. 내가 연재하던 연재물이 중단됐다. 제 경우에 어금니를 강제로 뽑히는 꿈을 꾸고 나서 한마디로 이빨 빠지는 꿈은 재수없는 꿈이다. 이전에 어느 선배님이 참 이빨 빠지는 꿈 꿨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꿈의 몽을 좀 부탁하시길래 제가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쫙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다 듣고 나서 근데 말이야 옥수수 엿을 먹다가 이빨이 빠졌어. 우리가 꿈의 몽 할 때 좀 어느 정도 꿈의 몽에 관심 있게 되면 꿈의 몽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풀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적인 미래 투시 꿈이 있습니다. 꿈에서 본 그대로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이 처음으로 집을 갖다가 마련해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집 모양이 이상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낡은 목조주택인데 앞에 이렇게 슬라브 2층 건물로 되어 있는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는 17년이 지나서 이사 오던 날 밤에 꾼 집의 모양과 똑같은 집을 짓게 되는 그런 일로 실현됐습니다. 아이고 여기 춘천에 얼마 전에 제가 살던 집에 가보니까 그 집이 이전에 술집이었는데 지금 선지해장국 감자탕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세월이 가면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꿈의 몽에서 사례가 중요합니다. 사례. 어떠어떠한 꿈을 꾸고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제 경우에 이빨이 특히 어금니가
강제로 뽑히는 꿈을 꿨는데 당시에 연재하던 신문 연재물이 강제로 타이에 의해서 중단되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덧니가 빠졌다 그러면 애인, 뭐 옛날 말로 첩이 뭐 잘못된다, 표상이 맞지 않습니까? 덧니라는 게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애인이나 첩이 잘못되는. 예, 예의적인 꿈의 세계로 운명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은 30여 년 꿈의 상징 의미의 올바른 추정과 실제 일어난 실증 사례를 통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논리적 및 귀납적 방법으로. 자,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연일 기특하다. 연역법은 일반적인 데에서 특수한 것으로 나아가는 거고, 귀납법은 특수한 자연 현상 중에서 어떠한 공통점을 추출해내는, 그러니까 수많은 꿈 사례에서 어떠한 특징적인 것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논리적으로 어떠한 꿈의 상징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할 때, 아, 이 꿈은 이래서 좋을 수밖에 없구나. 예를 들어서 죽는 꿈이 왜 좋은 의미를 지니느냐. 예, 죽는다는 것은 상징 의미로 현재의 자신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꿈에서는 자신이 죽는 것으로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육군 대령이 자신의 모가지가 댕공 잘리는 꿈을 꿨는데 장성을 달았습니다. 별을 달았죠. 자, 별을 달았다는 것은 기존의 육군 대령은 사라지는 거죠. 그걸 꿈에서 자신이 죽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신의 운명의 길이 바뀔 때 특별한 예의적 꿈을 꾸게 됩니다. 제 자신도 총을 맞고 죽는 꿈을 1995년도 4월에 꿨습니다. 예, 바로 이 파자 이야기, 이 책 출간하기 한 달 전입니다. 제가 살다 내가 총 맞아 죽는 꿈을 꾸다니. 예, 이렇게 죽는 꿈은 새로운 탄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책을 출간했는데 그 출판 저널이라는 잡지에서 참 아주 창의적이고 아주 좋은 책을 냈다고 인터뷰하자. 그래가지고 그 출판 저널 책이 좀 큰 잡지인데 거기에 아주 뭐 대문짝만하게 이런 저자 인터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평범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에서 신문 연재, 방송, 저술 활동 등 새로운 인생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2002년도 월드컵 때,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MBC TV에 꿈꾸는 TV 33.3이라는 그러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토요일 날 오후 8시 황금 시간대에 연예인들 한 너댓 명이 출연해가지고 꿈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석 달인지 넉 달 동안 꿈해몽 전문가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싸이 3번 만났습니다. 뭐 하리수, 이다도시, 뭐 유명한 연예인들 한 60여 명 만나봤습니다. 첫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성시경.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요즘에 뜨고 있는 가수라고. 누구냐 그러니까 비라고. 예, 좀 아쉬운 게 20년 전에 비가 처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그 방송에서 봤는데 그 후에 비는 엄청 떴는데 저는 어떻게 크게 빛을 못 봤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더 꾸준히 연구를 해서 제가 박사학위도 받고 뭐 사이트도 운영하고 유튜브 활동 등 이렇게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시대가 또 사람을 만듭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지만은 어떻게 먹방, 먹는 거, 백종원 그분이 나타난 다음에 이러한 먹는 거, 골목식당 인기를 끌었고, 또 예를 들자면 뭐 개통령, 예, 반려견이 이렇게 많이 요즘에 우리 생활에 많은 관심을 주다 보니까 개에 관한 또 방송으로 또 인기를 끌고, 또 뭐 심리학,
예, 저희 대학 다닐 때 제일 그 따라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인문계 학과가 심리학과였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또 뭐 심리학이 또 많이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오은영 박사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뭐 여기저기 막 나오고, 예, 이 꿈의 몸과 사주에 관한 그 관심이 이제 찾아오는 시기가 됐답니다. 제가 뭐 풍수강좌 또 한 학기 이전에 들어보니까 지난 10년간은 땅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앞으로 또 10년간은 정신과학이 지배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온답니다. 예, 요게 제 사주인데요. 사주에 제가 그 12월 축월생이라서 이 정화가 제 용신입니다. 그래서 요 인목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앞으로 3, 4년이 아마 인생에서 가장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간절히 바라건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종편 방송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프로듀서라면 어떤 꿈의 몽에 관한 세계 또는 사주에 관한 세계가 이런 지하, 음지에서 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당당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꿈의 몸과 사주에 갖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에 관한, 개새끼에 관한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고, 먹는 거, 또 뭐 심리학 뿐만이 아니라 이 사주 명리학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학문 중에 학문,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생의 길, 인간사, 인간 생활을 이야기해주는, 제가 사주 공부한 지 한 8년째 되는데요. 참 사주 공부를 해보니까 이걸 내가 왜 진작에 배울걸 이런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문학 박사, 한자 잘 알고 또 꿈의 몸과 사주 관련성이 많습니다. 이런 운명의 길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이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죽는 꿈의 상징 의미는 기존의 자신은 사라지고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예로 나체의 알몸 꿈이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안 좋은 꿈이냐? 예, 간단합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나체, 알몸인데 당당하면 좋은 꿈이고, 아이고 남이 보면 어떡해 이러면은 안 좋은 꿈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야구에 뭐 김경문 감독인가요? 그 중국에서 뭐 야구 세계 시합할 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히기를 자신이 나체로 인터뷰하는 꿈을 꿨다. 아마 당당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의 꿈 사례에 꿈에 김연아 선수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글쎄 알몸으로 경기장에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우 이렇게 야유를 보내는데 정작 김연아 그 선수 본인은 아주 당당하고 또 오소 코치도 이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그런 꿈을 꿨는데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자, 누구는 조상 꿈으로 복권에 당첨되고 누구는 사고를 당하느냐. 이전에 복권 당첨의 제일 1순위가 조상 꿈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간단합니다.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이 나타나서 밝은 표정으로 좋은 말을 해주거나 또는 어떠한 이렇게 뭐 물건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예, 복권 당첨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승진한다든지 합격한다든지 처한 상황에 따라 좋은 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뭐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이 어떻게 로또에 당첨되겠습니까? 그때는 산삼 몇백 년 묵은 거를 캐게 된다든지 뭐 희귀한 백사를 잡게 된다든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실현됩니다. 근데 반면에 누구는 조상이 나타났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든지 아니면 막 화를 낸다든지 이러면 현실에서 뭐 자동차에 치인다든지 뭐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뭐 남편이 사고를 내서
구속된다든지. 예, 꿈은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서 운명과 예지적 꿈에 관해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